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배경, 어떻게 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형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 소개를 할 때 다음 반응에 의해서 그 다음 후속 모델을 소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제가 잘 아는 그 유정현 대표 건설워커라고 아주 한 30년 가까이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분인데 다음 편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길래 오늘 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무조건 상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략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이제 페르소나의 명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면 그 대상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명확하면 그만큼 프로모션하는 비용이 훨씬 절감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프로모션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구독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를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내지는 하고 싶은 업종에서 어떻게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르소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아시죠? BTS로부터 촉발된 용어인데요. 원래는 이제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BTS는 사랑스런 청춘의 대변자 이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근데 결국은 추종자들이잖아요. 팬클럽의 다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역시 구독 비즈니스 모델도 팬클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팬클럽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모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한 방법을 BTS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면 처음에 이제 BTS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이제 스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스타를 누군가가 분석을 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 시대에는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걸 다 했죠. 근데 요즘에는 유튜버들이나 셀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쁜 또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알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들 때는 첫 번째로 그것을 써보고 그것에 대한 평판을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들에게 그걸 제공을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접촉을 해서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바탕에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판이나 그 평을 보고서 일반적인 포텐셜 아미들이 그걸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소위 잠재적 소비자들이 그걸 따라서 다시 구매를 해보고 실제로 그런가 라는 것에 대한 것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음에 상품을 내려고 할 때는 항상 스페셜리스트들의 손을 거쳐서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잠재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구독 서비스 모델이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번들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아요. 그 소매업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기업의 정보를 기업 서비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채용을 하고 있죠. 아이디어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이건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오늘 신문을 발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전철을 타게 되면 또는 전철을 타면 그 안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보게 되고 뉴스를 보는데 잠깐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앱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오늘의 소사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작은 일들이란 소소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려주는 거죠. 예컨대 운세 정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오늘 하나 정보 들어놓으면 좋을 뭐 명언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앱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일반 독자들이 그걸 가지고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광고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 꼭 필요한 오늘의 그 소사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내가 2월 16일 날 태어났으면 2월 16일 날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뭐 2월 16일 날 나왔다라고 하면 그 전에 2월 16일 날은 무슨 날이었나. 내가 태어난 날은 어떤 사람이 같은 날 태어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서 오늘 신문을 발행을 해서 쭉 이렇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친구한테 케이크를 사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프린트해 가지고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같이 그 리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같이 보내주면 굉장히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선물 받아보면 알겠지만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색을 만들어주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서비스해 보면 어떨까. 그럼 이제 핵심 파트너로는 뭐 제과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꽃집도 있겠고 선물의 집 이렇게 다양하게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템플릿으로 만들어주면 그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소비자들이 클릭하면 바로 그 모형으로 프린트 되도록 해가지고 이런 파트너 회사에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동시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만약에 파리바게트다 그러면 파리바게트에서 쿠폰을 하나 더 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쿠폰을 준다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구독 모델을 하나 소개를 해보죠. 이건 이제 칼럼니스트들, 소위 이제 지금 사실은 여러 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퇴직한 분들이 그동안에 쌓은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수익도 만들어주는 그런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칼럼니스트들이 있죠. 그럼 이제 원고를 받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쭉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서비스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원고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독자들이 이제 구독을 합니다. 그러면 구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정보 요청을 하면 칼럼니스트가 멘토링을 해준다거나 뭐 프로보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을 했을 때 그럼 칼럼니스트들한테는 어떤 수익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보를 계속 리소스를 제공을 하니까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그와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여기서 발생이 됐을 때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공유하게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을 네트워킹 플랫폼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직업이 다른 사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 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좀 지원을 해준다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독자들에게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칼럼니스트 전문가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또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같이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이게 지금 센세이셔널한데요. 보통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화장품 회사들이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지금의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고요. 여성이야 뭐 화장품 없이 살 수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구독박스 모델이 앞으로는 많이 더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우리가 화장품 이런 게 있습니다 라니까 세트로 팔 테니 구독하세요 이런 거보다 각각의 화장품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화장품 회사들한테 콘텐츠를 받습니다. 이런 상품에 대한 정보도 있겠고 메이크업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트렌드, 뭐 사용 정보 다양한 콘텐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 받아가지고 플랫폼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구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데 구독만 하면
뭐 일반 그냥 검색해도 나오는 정보를 여기서 굳이 내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별한 콘텐츠는 물론이고, 두 번째 이제 거기에서 신상품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뭐 리플이나 공유를 해준 사람들에게는 샘플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샘플을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샘플을까지는 이제 무료죠. 그 샘플을 받아서 사용해 본 사람들이 실제로 커머스로 일으키는, 그러니까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은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화장품 회사, 파트너 회사에서 각각의 광고 비용을 받을 수가 있겠고, 나중에 이제 피드백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게 구매로 이어졌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방인닷컴이라고 그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화장품 샘플샵이라는 그 정보를 올렸어요. 저기 부산의 그 국제시장에 갔더니 그런 화장품 샘플을 파는 곳이 몇 군데 있더군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소개를 했더니 그 클릭 수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2만 뷰가 나왔습니다. 한 칼럼에 말이죠. 그것도 개인 홈페이지에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어떤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칼럼을 쓰거나 방송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피드백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고 하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칼럼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품 샘플,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화장품 샘플 샵을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이제 이걸 화장품 샘플을 제조업체들이 다 이렇게 계속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뒤에서 이제 또 다른 프로모션의 기법을 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구독 서비스 모델로 해요. 일주일에 4가지 정도는 네가 선택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4가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뭐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이니까 현장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골라갔죠. 지금은 그거 가운데서 이제 뭐 구독 서비스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완제가 판매가 되면 수수료를 준다거나, 그것도 오프라인 시장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샘플샵, 그거 참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 브라이드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부 클럽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이 정도에서 주로 정보를 취합하거나 찾게 되거든요. 그 기간만 특별히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이제 예식장이라든지 사주라든지 미용실, 피부관리, 선물,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지고 이 회사에서 정보를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거기서 받아가지고요, 이 플랫폼에다가 전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물론 상품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신부클럽이라는 그 플랫폼에다가 전부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들이 거기에서 다 정보를 얻게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까지는 물론 구독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추가될 게 뭐냐면, 그날 그 결혼일날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 신문 같은 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같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신부들이 구독을 하죠. 그러면 구독한 가운데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파트너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정보를 서비스를 하게 되면요, 신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관찰을 하거든요. 이게 맞는 정보야? 이 회사가 좀 괜찮은 거야? 뭐 이런 걸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자기가 그 파트너의 회사에 결정을 하죠. 뭐 미용실이다 그러면 미용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 파트너한테 바로 광고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실이나 예식장 같은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야 되니까 이런 채널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그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페르소나가 기한이 한정적이라서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1년이면 결혼하는 커플이 한 30만 커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브랜드리스 그 구독 서비스 모델인데요. 브랜드리스, 소위 이제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만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뷰티용품이라든지 뭐 기숙사에서 꼭 필요한 득템해야 되는 것, 필수적인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식재료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되는 그 아웃소싱 업체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브랜드 업체들이 다 자체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제조를 해서 자기의 브랜드를 달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품질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이거를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거를 받게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그 밀레니엄 세대나 Z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기준을 내가 한번 세워놓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소나는 밀레니엄 세대로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브랜드리스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게 브랜드가 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보통 한 최고 40% 정도까지도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속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득템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뷰티,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공격을 하면 좋은 상품일 것 같습니다. 브랜드리스 구독 비즈니스 모델,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웹툰 작가들도 상위 5% 정도만 괜찮거든요. 나머지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네이버에서도 그걸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가독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위 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를 두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 그룹의 경우는 업로드를 해서 그걸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분배도 하지만 광고에 대한 분배도 같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뭐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받고 싶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 도전하는 웹툰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구독의 비율에 따라서만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채널은 별도로 구축할 필요는 없겠고, 유튜브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그 다음에 유쿠라고 요즘에 아시죠? 그 중국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독자 수를 늘려서 하게 되는데, 다만 이 플랫폼을 했을 경우에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컷 자동 분할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림과 텍스트를 분할해 주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 보통 이제 영상 편집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이 현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 때는 그런 기술까지 같이 얹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부에서도 과거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인공지능 자동 번역, 그 다음에 음성, 동영상 편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같이 접목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 비즈니스 모델, 구독 서비스 모델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프로모션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구독 서비스 모델을 하게 되면 그 상품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미처럼 스페셜리스트에게 이걸 이제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제 패션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패션용품이라고 한다면 그 플랫폼을 만듭니다. 카테고리별로 따로 만들고 거기에 역량이 있는 셀럽들과 같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셀럽들이 그걸 가지고 뭐 장난감 같은 경우는, 레고 같은 경우는 같이 논다거나 이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는 쉐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다만 상품만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모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같이 얹어서 재미를 가미하는 소위 인포테인먼트형 콘텐츠로 만들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스타트업들의 기술이 같이 엮여줘야만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스타트업과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뷰티 상품 같은 게 되겠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소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1편에서 사례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그 등산 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야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맵이 뭐냐면 등산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을 합니다. 문제는
그 소스를 내가 그 플랫폼에서 전부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 등산가들이 직접 올려요. 여기를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신발은 신어보니까 오래 신으면 뭐 발바닥이 아프더라라든지, 또는 지금 갔더니 어디에 장애물이 세워져서 거기 올라갈 수 없더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 업체들이 관찰을 합니다. 아, 여기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뭐 심지어는 지자체 같은 경우도 등산로에 대한 재단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면 아, 거기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그거를 손을 봐준다거나, 또는 뭐 배낭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1박 2일 했을 때와 하루 단거리로 했을 경우는 뭐 배낭의 용량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무조건 큰 거 가지고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당일치기 같은 경우는 뭐 한 30리터 정도면 되겠다. 근데 지금 배낭이 30리터짜리가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게 뭐 안 나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걸 이제 업체들이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30리터짜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제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소위 이제 고객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 구독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이제 구독이 단순하게 소매업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소스를 일반인들에게 받는 거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찰 모델인데요. 지금 페이지로 보시면 세계 최대의 내과 사이트가 있어요. 내과 의사들의 소셜 네트워크죠. 그게 이제 세르모닷컴이라는 곳인데 150개 나라에서 80만 회원이 지금 구독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의사들이 그거를 진료를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또는 수술을 하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쭉 올리죠. 그러면 그걸 누가 볼까요? 제약회사들이 봐요.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봅니다. 이걸 보면서 제약회사들은 그래, 저런 게 우리가 만들면 되겠구나. 투자자들은 왜 볼까요? 저게 괜찮겠네 앞으로. 그럼 그걸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 대가로 연 50만 달러를 지불하거든요. 50만 달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소스를 일반인들에게 받아서, 또는 전문 그룹에 받아서 이걸 관찰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 그런 것도 구독 서비스 모델 가운데 굉장히 앞으로는 진전된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구독 서비스 모델은 어느 순간에 그냥 잘릴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에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전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는 취소하는 중간값이 12%에 육박하더라. 최고 19%, 적게는 6%까지는 중간에 취소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면요, 만약에 취소가 많아졌을 경우에, 여기에서 구독 서비스 모델이니까 생산은 그만큼 충분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평판이 나빠지고 구독자가 줄어들수록 생산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개발할 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오픈할 때 3개월 이내에, 이게 요청한 사람의 3개월 이내의 사람이 10%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는 그 구독 모델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구독 서비스 모델이 무조건 유행한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걸 꼭 한번 10% 기억하십시오. 10%가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면 그것은 사업은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도 되겠고, 내 역량을 아직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기 이제 PPT를 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구독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PPT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감사드리고 구독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